정장선 평택시장 특별 인터뷰.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새로운 사업보다 공약사항 실행에 집중, 도시환경 정비 계획, 시 주도 광역개발, 광역교통대책 필요, 역사가 있는 도시, 가치 중심의 국제 문화도시로 탈바꿈. 2023년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도시 조성, 교통체계 대폭 개선, 의료 복지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 풍요로운 여가도시, 친환경 도시, 국제 교육 도시로 도약, 안전 도시 조성,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평택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100만 평택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은 평택의 큰 비상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부족하게 느끼셨을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 더 나은 평택시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공약을 앞으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현재 평택에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평택 지제역과 원평동은 평택시가 직접 개발하려고 한다. 민간 개발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부 쪼개서 개발하다 보니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개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동삭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광역 개발을 해야 교통대책이나 주민 편의시설 등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을 취해야 주민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애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평택 지제역 주변은 교통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광역 교통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평택 전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조직 구성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 이전에 평택시 전담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취임 이후 서부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안중 역세권 개발은 약 150만 평 정도 개발하게 된다. 처음부터 도시 전체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녹지 등을 충분히 배려하고 용적률에는 신축성을 두어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공원, 스마트 도시 기능을 보완해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150만 평 전체를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을 나눠서 민간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과정이다. 만호지구와 화양지구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클러스터도 현 정부가 이익 10%를 넘지 못하도록 해두어서 전부 재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라 민간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사업자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들을 더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현덕지구나 평택호 관광단지 등 서부 지역에 큰 사업들이 많다. 수소 관련 사업들도 이미 궤도에 올라가 있어 뒷받침만 잘 주면 된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다. 성과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신평동, 중앙동, 비전 2동, 포승읍, 세교동 등 해당 읍면동장이 자신의 공약을 내걸고 한 만큼 정말 열심히 한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평택시도 평가를 한번 해볼 생각이다. 평가 후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젊은 동장들이 일정 기간 재임하니 주민 호응도도 높다. 본인이 공약을 하고 재임하는 만큼 지역 세부 현황까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 평택시 신청사 이전 등 공공청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고덕 국제신도시 행정타운에는 제1청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정동 청사는 제2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전을 하더라도 이곳에는 여러 부서가 남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고덕 국제 신도시 행정타운을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 청사가 있는 비전동도 중요한 부분이라 이곳에 유사한 성격의 부서들이 남아있으면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고덕 국제 신도시 행정타운으로 시청사가 이전하고 일부 부서가 비전동에 남게 되면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처럼 이곳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고덕 국제 신도시 신청사는 너무 크게 짓지 않는 대신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설계 때 인구 80만 명 규모로 맞춰 설계하고 증축까지 사전에 고려할 생각이다. 고덕 국제 신도시 신청사는 2025년 초에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고덕 국제 신도시 행정타운에는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가 들어가게 된다. 평택의 문화예술 플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진위면이나 팽성읍 등 역사 중심,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도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진위현과 평택현 관아 복원 등 옛 모습을 재현해 10년 후에는 국제도시 평택에서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평택은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강변에 대규모 녹지 사업을 준비하고 숲이 있는 도시, 노을유원지, 생태공원 등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 것이다. 평택호에는 수상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수상 스포츠의 메카를 만들 예정이다.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무동력 위주로 운영될 것이다. 팽성읍 내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유람선도 띄울 생각이다. 이를 위해 강변에서 50m는 현재 개발을 못하도록 해두었다. 나무를 심어 도시공간을 확보해주고 물은 관광 유람선을 띄우고 무동력 수상 스포츠, 생태가 살아있는 시민공간을 만들 것이다. 시민들이 물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주한미군과의 상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현재 평택시에서 한미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문화를 알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스포츠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언어나 음식을 배우는 것들은 기존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들을 추진하는 예절관은 팽성읍에 2025년 완공된다. 이름도 예절관이 아닌 전통문화체험관 등으로 변경하고 건물도 한옥으로 지어 전통적인 느낌을 살릴 것이다. 옆에 팽성도서관과 시립안정 어린이집이 함께 건축된다. 2016년부터 추진한 평택박물관 건립사업이 얼마 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에 대한 소회는 지난해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이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고덕국제신도시 한박산 공원의 부지면적 1만 1,780제곱미터, 연면적 6,729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 수장고, 영상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시의 도시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박물관은 평화예술의 전당, 중앙도서관,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함께 들어서게 되어 평택 최고의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하며 경기 남부 문화예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의 문화 랜드마크로서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택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유물기증운동 등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택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택은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재정 자율성, 조직 확대 등 자치 강화로 도시 위상이 높아졌고 지속하여 성장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선 8기는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 다가올 2023년에도 평택을 훗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삶의 공간, 도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차근차근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약속드린다.